네, 어, 이어서 4번 질문 갈게요. 4번 질문도 닉네임을 안 밝혀주셨어요. 다음부터는 닉네임 안 밝히시면 안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죠. 네, 농담이고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 공동 명의로 조정지역에 2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축 1개, 강서 주택 재건축 1개. 최근에서야 저는 제 물건이 양도세 중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안타깝네요.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지산, 상가, 지방 분양권 등 다양한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책을 봐도 블로그 등을 찾아봐도 지방 분양권 사고 팔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찾아보고 공부하면 될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방 분양권 투자는 얼마 전에 이번 기수가 아니었네요. 지난 기수에서 이제 교통과 숲세권 님께서 그 좋은 강의를 해주셨죠. 경강선 주변에 따른 주변에 그 질비했던 그 분양권 투자. 그게 혹시 못 들으셨다면 안타까운데 들으셨다면 그걸 좀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에 분양권을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분양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분양 브리핑 해주는 블로거들의 글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뭐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이런 것들,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프랭이, 뭐 브리남 이런 사람들 거 꾸준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분양권은 그 보시다가 거래를 하시고 싶거나 매수를 하시고 싶은 분양권은 현지 부동산에 전화를 하셔서 물건을 받으시면 되고,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요. 여러 군데 하셔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받으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시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지방 분양권도 굉장히 핫한 곳들은 실제 이제 모아를 방문하셔서 근처에 배회하는 그 명함을 나눠주는 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명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연락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불법적인 면도 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지 부동산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지 부동산 쪽에서 우리는 분양권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방법은 명함을 주시는 분들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팔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을 사고 파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그 분양권 사고 팔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으로 갈게요. 샤미님 질문인데요. 사업자 대출로 집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증빙이 까다로워지고 회수당한다는 얘기가 돌던데 진짜인가요? 주인이 근저당 안아주고 등기치고 3개월 후에 사업자 대출로 이제 설정 잡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강남에서 많이 유행하는 돈 갚는 방식도 이제 안 되는 건지, 전세 퇴거 자금도 DSR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건지 요즘 대출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자 대출은 뭐 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좀 막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도 좀 들려오고 있고. 근데 저도 일단 올 상반기에 소액을 사업자 대출로 받을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집원 주소만 밀어넣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어쨌든 그 소액을 준비 중이지만 제 그 준비 과정 혹은 진행 과정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퇴거 자금 관련 질문은 지난주에 이미 답변을 드렸어요. DSR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이미 좀 어려워졌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장에 이제 대출이 풀린 느낌은 없어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막힘이 좀 있는데 어 글쎄요. 뭐 계속 금융 당국에서도 대출을 계속 쪼이겠다는 그 워딩을 내보내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6번 질문 가겠습니다. 6번은 질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6-1, 6-2로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1 보겠습니다. 닉슨님 질문이고요. 고민이 너무 돼서 문의드려 봅니다. A. 김포 43평. 이거 좀 간략적으로 읽을게요. B. 경남 진주의 20호실 원룸. C. 인천 미추홀포레나 76 타입 분양권. D. 울산 중구 비공사 재개발 84+59.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이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는 울산 북구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고민사항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 김포 풍샘프가 검단신대시 같죠. 입주 물량으로 하락세이며 매수세도 많이 없는데 올해 C 분양권 인천 미추홀포레나 분양권을 8월에 등기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할까요? 인하대병원 개설. 죄송해요. 잠시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데 여러분들은 듣기 싫을 수 있으니까 좀 줄일게요. 다시 인하대병원 개설 등 풍무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고 김포 풍무 시세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12억 매도가이고 실가는 작년 11억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2번. 인천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에 매수했고요. GTX-B 인천시청 두 정거장인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 500병상 병원과 함께 지하철역과 바로 연계된 주상복합인 점이 장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부산처럼 원도심 재개발 포함 인천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다들 하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됩니다. 등기 전 매도해야 할지 등기치고 4년 이상을 봐야 할지요. 3번.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앞 원룸 건물인데 월세는 잘 나오는 편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실이 있었고 관리 문제나 금리도 올라간다는데 보유 여부가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고 좀 디테일하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왜냐면 이건 어쨌든 매도 포지션을 정해달라는 말씀 같아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고민이 많이 되셔서 질문을 뭐 답답한 마음에 남겨주셨을 테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비과세를 깨면서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분양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깨질 것 같으시면 1번과 2번 질문 모두 포함해서 그 김포 풍샘프하고 인천 분양권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끊고 가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길게 내다보지 못하는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길게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라고 저는 또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 이렇게 주택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매도 시기를 좀 고려하셔서 적당히 수익을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사실 오래 들고 가더라도 그 비과세를 다 깨면서까지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구하시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그 답이 자신이 없으시면 파시는 게 맞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비과세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다가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판단을 하고 바로 고민 없이 비과세를 버렸거든요.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예. 아마 비과세 깨진 탓에 기존 물건을 매도하게 되면 뭐 세금을 몇 억을 내겠지만 뭐 후회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질문자께서도 냉정하게 들고 계신 것들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꼭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판단이 쉬우실 겁니다. 인천 물량 얘기하셨는데 인천 물량이 좀 적지 않죠. 이제 앞으로 계속 입주 예정에 있고 근데 또 미추홀 풀에다가 장점이 없진 않죠. 초역세권이잖아요. 예. 초역세 주상복합. 다만 아쉬운 건 주변이 좀 아직도 개발이 좀 덜 되어서 좀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된 지역이긴 합니다. 주안 그쪽이. 네. 그래도 뭐 거기서 혼자 독야청청 아름답게 빛나는 신축 멋진 주복 아파트가 될 것이니까 뭐 주목은 받을 겁니다. 브랜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주변이 계속 이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까 나중에는 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다만 주안 1구역 대비해서는 규모가 좀 아쉽긴 하죠. 단지가 좀 작고 또 대신에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장점은 분명하고 단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초역세권은 장점이고 규모나 커뮤니티나 뭐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죠. 예, 그런 것들을 차이를 잘 고민하셔서 가격 내 매도 가격을 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입주 이후까지 들고 가실 생각이라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많을 테니까 사실 뭐 입주 물량을 버티시려면 전세를 버티셔야 되고 또 잔금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한 또 계획을 다 세우셔야 돼요. 뭐 4년 이상을 봐야 할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4년 이상의 그 시간을 내가 막연하게 기다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입주시킬 때 내가 이걸 잔금을 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세를 놓을 때 전세가가 분명히 굉장히 하락할 텐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때 내가 나머지 또 잔금 부분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사실은. 네. 미래에 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고요. 그게 힘들 것 같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파시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상대학교 원룸 건물 얘기하셨는데 뭐 좋은 지역이지 않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상대학교를 뭐 국립대학교니까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학생도 18,000명이 넘고 굉장히 큰 학교죠. 대학병원도 갖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공고한 대학교이죠. 물론 지방에 이제 대학교들이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국립대학교니까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또 불안감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에는 공실률이나 지금 현재 질문자님께서 내고 계시는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매도를 하셔라 마라 이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좀 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지방 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또 그리고 통원룸 건룸이면 수익률이 좀 나와야 되겠죠. 서울의 근생이나 수도권 근생하고 좀 비교하면 또 안 될 겁니다. 집가 상승이나 이제 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수도권 상품보다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질문 갑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1주택자인데 지금 2주택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네, 샤미님 질문이고요. 샤미님은 이번에 질문을 2번이나 해주셨네요. 원래는 이제 보통 한 번만 저희가 받도록 했는데 질문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좀 막연하신 것 같아요. 네, 막연한 질문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막연하고 답답한 마음이시니까 또 불안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주택이시면 현재 주택에 이제 비과세를 일단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챙겨 먹는다고 얘기하려다가 챙겨 드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게 가장 좋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로 주택을 매수하셔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는 것도 또 자기 자본의 자기 자산의 크기를 불리거나 뭐 혹은 주거지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사실 근데 투자도 중요한데 내 삶의 모습이나 내 삶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거주 주택이시라면 그렇게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보유한 주택이 어떤 상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축인지 구축인지 평형이 대형인지 소형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하락장이나 사이클이나 상승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식이나 이제 새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계획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택의 타입, 지역이 어딘지, 뭐 타입이 무엇인지, 신축인지 구축인지, 소형인지 대형인지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신축의 소형이고 입지가 좀 괜찮다면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갖고 계시다가 그걸 팔아서 하락장에 대형 구축으로 옮겨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현재 1주택이신데 나만 좀 뒤처지고 그런 느낌이고 투자를 안 해서 답답하신 느낌이라면 꼭 주택을 고집하시지 말고 입주권이라든지 관처가난 또 비주택이라든지 뭐 근생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1번 질문이셨던 법인 투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